제일 첫 번째 여러분이 넣는 그 이미지 있잖아요. 그 이미지에 예를 들면 이게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이야기의 총체가 거기에 있어줘야 돼요, 일단. 안녕하세요. 돈 버는 브랜드 돈부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 상품 등록 중에서 상품 상세, 그 중에서도 상품의 그 어떤 예를 들면 스마트 스토어의 스마트 에디터를 작성하실 때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찝어드리려고 해요. 먼저 이제 자료를 한번 보실게요. 제가 이제 2019년 6월에 이게 지금 통계청 자료예요. 통계청의 그 온라인 쇼핑 동향의 자료를 봤는데 여기서 주목할 게 있어서 여러분한테 공유를 드릴게요. 보시면 온라인 쇼핑이 거래액이 뭐 전반적으로 다 늘었죠. 다 전반적으로 다 늘었고요. 전년 동월 대비해서 증감률은 17.3%, 전체적으로는. 그 중에서 음식 서비스 같은 거 85.5%, 그리고 가전제품도 25.8%를 더 온라인에서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료품 같은 경우 우리가 옛날에 마트에서 사던 어떤 이런 제품들을 이제는 온라인에서 26.5%가 더 많이 사게 됐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시죠? 여러분 자체가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마트가 힘들어 할 정도로 온라인 구매가 거의 요즘에 대세인데, 그 중에서도 모바일 쇼핑은 작년 대비해서 25.6%가 늘어났어요. 온라인 쇼핑 중에 모바일 비중이 지금 64.8%예요. 그러니까 온라인 구매로 많이 이동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모바일로 구매하는 사람들이 64.8%라는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이거는 통계청 자료니까 전체를 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 같고, 제가 이제 네이버 자료들을 이렇게 네이버 쇼핑 인사이트를 볼게요. 뭐 제가 하는 냉동식품 같은 경우 보시면 이 하단에 보세요. PC 모바일 비중에서 80%예요. 제 카테고리만 그럴까요? 뭐 화장품류? 보시면 83%예요. 70%가 넘고 80%는 기본이고, 제가 요즘에 자세히 보면은 거의 90%에 육박하는 그런 모바일 구매들을 실제로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이제는 정말 모바일 구매를 빼고는 이야기하기가 너무 힘든 그런 시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2018년 6월부터 보시면 쭉 온라인 구매가 늘어나는데, 그와 함께 같이 모바일 구매도 같이 늘어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만큼 모바일 구매가 요즘에는 대세인 거죠. 또 보시면, 자, 여기서도 보시면 온라인 쇼핑 거래액 중에서 모바일 쇼핑의 거래액 비중이 2017년이 여기거든요. 여기서 보면은 쭉 늘어나죠. 2018년 여기서 시작해서 쭉 늘어나죠. 그렇게 해서 2019년에 와서 쭉 늘어나서 6월 달에 64.8%라는 거예요. 아마 연말까지 갔으면 이렇게 넘어갔겠죠. 그래서 아까 그 네이버 데이터가 70%, 80%를 보여주는 것 같고요. 실제로 보면은 아마 올해 2020년에는 그냥 모바일 구매가 90%라고 생각을 하시고, 모든 쇼핑몰, 스마트 스토어, 오픈마켓 다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모바일 최적화라고 하는 게, 모바일 시대를 준비할 때 그럼 상품 상세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일단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모바일 하는 거 똑같아요. 거기에서 볼 때 글씨가 안 읽히는 것들을 굳이 열심히 보려고 하시나요? 저는 안 해요. 안 읽히면 일단 나가요. 왜냐면 그거 말고도 상품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진짜 제가 그거밖에 없는 정말 최저가야, 이건 최저가라서 내가, 아니면 제품을 뭐 뻔히 알고 있어, 공산품이야, 그래서 뭐 굳이 어떤 안에 내용이 중요한 건 아니야, 그럴 때는 상관없지만, 조금 이거 알아보고 사고 싶어 하는 것 중에 글씨가 안 읽히는 내용을 열심히 이렇게 막 벌려가면서 읽는 경우는 전 거의 없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실제 그렇게 되기 때문에 모바일에서 글씨가 안 읽힌다거나 이미지가 잘 보이지가 않는다거나 그렇게 준비하시면 절대 안 돼요. 두 번째, 모바일 구매는요, PC는 스크롤을 하면 쭉쭉쭉쭉 내려가잖아요. 모바일도 물론 굉장히 빠르죠. 거의 뭐 LTE 속도로 정말 이거 내리는데, 중요한 건 고객들이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내리는 게 아니고요. 거의 쭉 탑, 쭉 스탑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기가 보고 싶은 내용만 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 전에 뭐냐면 자기가 보는 첫 번째 그 화면에서 보여지는 이미지나 문구 등이 내 관심이 쫙 끌어져야지 그 밑에 스크롤이 나오는 거지. 일단 딱 봤는데 벌써 이미지나 뭐가 마음에 안 들어. 그 상태에서 스크롤 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모바일에서는 거의 그냥 이탈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광고비를 때려 넣어도 당연히 매출이 안 나오게 되겠죠. 지금 첫 번째 랜딩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이벤트로 했을 때 이벤트 랜딩이라고 하고, 제일 첫 번째 여러분이 넣는 그 이미지 있잖아요. 그 이미지에 예를 들면 이게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이야기의 총체가 거기에 있어줘야 돼요. 일단 하고 싶은, 예를 들면 내가 구성품이 너무 많아. 그러면 그 구성품이 다양하게 그 종합판으로 찍어 놓은 떼샷이라고 하거든요. 그 떼샷을 메인으로 넣고 다양한 구성의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고객한테 이 상품에 대해서 딱 한마디 한다면 하는 그 문구 하나를 그 모바일에서 잘 보이는 글씨 크기로 넣으시고, 이 상품의 핵심적인 내용을 뭐 한두 가지 정도를 해서 키워드로 해서 강조 1, 강조 2, 강조 3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사람이 더 보고 싶을 때 하단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상품을 등록을 하시면 가장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보면은 위탁 상품을 할 때 이렇게 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쪽에서 제공해주는 이미지를 사실 잘라다가 넣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만약 그렇게 하신다면 그래도 거기서 주는 이미지 그대로 넣지 마시고 그 이미지를 조금 가공을 하시거나 아니면 순서라도 여러분이 그 고객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더 드러나는 이미지를 상단에 넣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문구 넣으실 때는 가능하면 텍스트와 이미지는 웬만하면 분리를 하시면 더 좋고, 분리를 하시면 좋은 점, 일단 분리를 했을 때 안 좋은 건, 내가 디자인, 예를 들면 화장품 사이트 같은 경우, 화장품이나 이런 의류나 이렇게 내가 뭔가를 되게 이미지적으로 강조를 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단순히 착용컷만으로 안 되고, 예를 들면 이렇게 쨍하게 막 이미지 문구랑 이렇게 해야 되는 경우는 통이미지에다가 넣으셔야 되잖아요. 그런 거는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 제 생각에는.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이제 텍스트로 풀어주면 돼요. 그 밑에다가. 그렇게 하시되, 만약에 이제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마트 스토어 등록을 한다고 할 때는 이미지하고 텍스트를 분리를 하셔서, 텍스트는 로봇이 읽기 좋게 키워드들을 예를 들어 상품명에서 쓰지 못했던 남아있는 주옥 같은 키워드들 있잖아요. 요거 쓰고 싶은데 상품명까지는 못 쓰고 남겨놓던 키워드들, 그런 것들을 조합을 해서 상품 등록하실 때 텍스트로 쓰시고 이미지 넣고, 그렇게 되면 이 텍스트 같은 경우는 알아서 PC하고 모바일에 따라서 반응을 하면서 걔가 고객한테 읽을 수 있는 사이즈로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최적화에 대해서 크게 상관은 없지만 통이미지 하실 때는 꼭 PC에서 보기 좋은 거 말고 모바일에서 보기 좋은 걸 하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상품 상세에 이렇게 등록할 때 요 맨바닥 빈 화면을 딱 보면 좀 아득하잖아요. 여기를 어떻게 채워야 하나. 그래서 네이버가 이 템플릿을 제공을 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걸 많이 쓰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대로 쓴다기보다는 네이버가 봤을 때 이 카테고리에서는 이런 구성으로 하면 고객들이 좋아하더라 하는 것들을 주는 거니까 그걸 좀 활용하는 거죠. 제가 지금 한번 푸드 쪽을 올려볼 거예요. 이렇게 예쁜 이모티콘들도 있고, 이런 식으로 약간 푸드 윈도우 쪽하고 약간 맞는 스타일인 것 같긴 하네요. 근데 내가 이렇게 하셔도 되고, 내가 꼭 푸드라고 해서 푸드 할 필요는 없어요. 이제 예를 들면 뭐 저는 요게 템플릿이 좀 깔끔하고 세련돼 보여서 이거 많이 쓰는데,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넣고 싶은 핵심적인 이미지를 넣으시고, 여기다가 구성에 대한 상품에 대한 설명 넣으시고, 그 다음에 이런 거 더 넣으셔도 되고, 그 다음 저 같은 경우는 상세,
정보 있죠. 옵션 정보를 더 상단에 넣어줘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다양 구성으로 골라담기 딜 같은 경우 만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특히나 더 옵션 정보가 상단에 나와줘야 돼요. 내가 사실 그 많은 바둑판의 그 썸네일 중에서 어떤 뭐 공룡 모양 뭐가 궁금해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공룡 보려고 그러는데 저 밑에까지 내려야 되면은 볼까요? 저 같으면 귀찮아서 나가버리죠. 그래서 어떤 이 상품에 대한 핵심 정보가 상단에 나오게 하고 그 다음에는 옵션에 해당되는 부분 아니면은 어떤 재질이나 이런 부분들이 여기 나오고 이런 정보가 제 생각엔 이렇게 옵션 정보가 나와주고 뒤에서 이제 자세하게 뭐 요 컷, 뭐 스타일 컷, 뭐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형태가 가장 효율적이지 않나. 그래도 전환율이 더 낮지 않나라고 저는 이제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본인이 해당되는 이미지를 갈아 끼우시는데 제가 한 가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제 거를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보통 이제 우리가 위탁에서 이미지 따서 오거나 내가 상품을 이미지를 촬영을 하면 이런 상태로 가지고 와요. 그런데 지금 요 상태의 이미지들이 지금 여기 미리 보기 부분에서 보시면은 PC하고 모바일하고 뭐 태블릿하고 다 보실 수 있어요. 보통 모바일 쇼핑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어때요? 이미지가 내가 강조하고 싶은 이미지인데 아주 작고 그 다음에 문구가 많고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뭐 두세 개를 넣는다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제가 볼 때는 이 모바일에서는 이렇게 가로형 형태 있죠. 가로와 세로 중에서 가로가 좀 길어서 이런 형태는 이미지의 비중이 조금 약하게 보여요. 자, 보세요. 제가 이거를 그래서 느끼시라고 한번 가공 다시 해봤어요. 자, 이거는 정사각형이에요. 가로천, 세로천으로 해서 제가 정사각형에 상단에다가 문구를 하나 넣어서 이렇게 봤어요. 그럼 어때요? 아까보다는 느낌이 이미지가 좀 더 강조돼 보이죠. 똑같은 이미지지만 사이즈를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그 이미지가 더 강조가 돼요. 자, 한 가지 버전을 더 볼게요. 이번에는 세로가 긴 스타일이에요. 우리가 모바일로 이렇게 길게 찍었을 때 이런 형태가 나오죠. 그러면 어때요? 굉장히 길게 포지션이 돼 있고 아마 실제로 모바일로 보면 이게 한 면에 꽉 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한 면에 이렇게 강조하고 싶은 문구와 이렇게 넣는다 하면 이런 이미지 괜찮아요. 네.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그냥 이미지면서 위아래 여백도 되게 많으면서 이런 형태가 계속 반복이 되면 고객이 스크롤 하다가 지쳐서 나갈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매출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이 강조할 이미지가 있다면 이런 식으로 넣으시고 만약에 내가 이렇게 이렇게까지 만들어서 하기 힘들어 그러면 이렇게 문구를 넣으시라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정사각으로 가공을 하셔가지고 넣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이렇게 예를 들면 이런 식이 좋겠죠? 가장 좋은 건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여기서 한번 뭔가 강조할 만한 문구와 함께 하실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시고 설명과 옵션 정보, 상세 정보 들어가죠? 아, 이렇게 옵션이 있구나. 예를 들면 그리고 디테일 정보에서 이런 정사각 이미지가 들어가지고 예를 들면 이렇게 한 개 뜨면 떨어지고요. 이 이미지들이 이렇게 같이 들어가는 거죠. 네. 근데 보시면 느끼시죠? 이거는 굉장히 모바일에 꽉 찬 이미지이기 때문에 이미 스크롤이 한 번 가는 거니까 이걸 많이 쓰면 안 좋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정도는 뭔가 모바일에서 화면의 절반 정도 차지할 거고 요런 애들은 한 두세 개 정도가 들어갈 거예요. 한 화면에. 근데 요런 애들은 내가 만약에 강조하고 싶은 이미지라면 요런 정도 가로 사이즈가 길게 만들어 버리면 이미지가 강조가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의도에 따라서 어떨 때는 정사각형, 어떨 때는 요거는 좀 약하게 그냥 살짝 넘어가게 쓰면 좋겠어 라는 이미지는 요런 가로가 긴 형태. 그리고 웬만한큼 이제 디테일 같은 것 좀 보여주겠다. 예를 들면 이 가방에
뭐 손잡이 부분, 뭐 내부 부분 이런 것들을 보여줄 때는 이렇게 가로가 긴 형태로 하면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정사각으로 하되 여기다가 문구 하나 정도 넣어주면 더 눈에 들어오겠죠. 그리고 여기다가 다시 한번 써주는 거죠. 디테일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그쵸?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서 여기에 대한 정보들도 꼭 키워드로 이렇게 모바일 여기서, 그쵸? 요 키워드 중에서 선정한 것 중에서 우리가 상품명에 쓰지 못한 것 조합해서 쓰시고, 그리고 필요 없는 것들은 예를 들면 이렇게 삭제해서 없애시고, 그래서 이렇게 템플릿 활용을 하셔가지고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PC에서도 볼까요? PC에서도 보시면 이 PC에서 사실 이렇게 안 보이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정사각형이 모바일이나 PC에서나 잘 보이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이렇게 선호를 해요. 그리고 이 정사각으로 이미지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상품 등록할 때 대표 이미지 밑에 추가 이미지 넣으실 때 다시 한번 넣으시는 거죠. 거기에도 9개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일 때는 더 좋으니까 한번 활용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등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바일에 내가 기왕 똑같은 이미지 쓸 거 조금만 가공을 하면 여러분이 고객의 그 구매 전환율을 더 높일 수 있으니까 오늘 한번 상품 상세 준비 중이시라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